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치매 위험을 63%나 감소시켰다라는 이 약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남성 자위 금지법이라는 것을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압수가 되고 있는 수십 톤의 김치와 고추장, 이것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한국에서 이용 중인 현재 여객기는 몇 대나 될까요?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의 내용을 함께하는 뉴스 오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하면서 영상을 공유하는 그러한 뉴스 오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치매 위험, 알츠하이머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약을, 치료제를 방어, 예방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최근에 와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 사실 장사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의 또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런 일도 있대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치매 위험을 63%나 감소를 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매일 복용을 하고 있는 약인데요. 이 약은 뭘까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의 치료제가 3년 이상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 치매 위험이 최대 63%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스타틴 계열의 치료제는 간세포 내부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혈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런데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늘려서 심혈관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지만 장기간 복용을 하면 간 효소 수치가 상승을 하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브라질의 아마조나스 연방대 의대 연구팀은 스타틴 계열의 치료제가 치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스타틴의 신경보호 효과에 관한 5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55개의 연구에는 무려 총 778만 6,651명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스타틴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1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스타틴 복용의 치매 예방 효과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은 13%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사용이 된 스타틴은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그 약의 뒤에 성분표나 설명서를 보시면 이제 좀 참고가 되시겠죠. 또 스타틴을 3년 이상 복용할 경우 스타틴을 아예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3%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스타틴의 항염작용이 치매를 예방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타틴이 염증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스타틴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치매를 포함한 신경 퇴행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베르난도 루이스 베스트팔 필류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 발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영향을 준다라며 스타틴이 고지혈증을 치료해주는 만큼 이와 연관된 치료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가 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정보를 위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권유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미국에서의 상원 의원 하면은 상당히 존경받고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에서 상원 의원이 남성 자위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죠. 그리고 또 이 남성의 자위를 왜 꼭 굳이 남성만 얘기를 하느냐, 여성도 분명히 있는데 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의 남성 자위 금지법을 상원 의원이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의 의회 상원 의원이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민주당 소속의 미시시피주 주의회의 상원 의원인 브래드포트 블랙몬이라는 36살의 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의 NBC 뉴스와 뉴욕 포스트 등 많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라서 블랙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기 시에 피임 시작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벌금을 물릴지가 저는 궁금한데, 해당 법안은 남성의 자위 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고 보고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정자의 기준과 수정을 막기 위한 피임법 사용 등은 예외로 둔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블랙몬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위반으로서는 $1,000, 현재 환율로 기준한다면 약 14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위반을 한다 하면 $5,000,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한다 그러면 최대 $10,000, 무려 1,45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 이제 주지사는 공화당 쪽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의 주지사조차도 이 법안에 서명을 한다면 이 법안은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심하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고개를 좀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시시피주의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몬은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의 북부 지역구 대표의 초선 상원 의원으로서 남성 자위 금지법 발의의 이유와 관련해서 이 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발견해서 벌금을 줄 것이며 그것을 단속하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그게 집에서 혹은 공공장소라는 어떤 지역적인 규정이 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36살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법안을 내놓을 만큼 다른 일은 할 일이 없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이게 낙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법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나 법안이 참 많을 텐데 이러한 법안까지 구태여 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을 가보면 정말 내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시설에서도 굉장히 와우 소리가 나옵니다. 상당히 크고 깨끗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도 많고 또 IT 기술력에 대한 접목도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설 연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도 많아서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죠. 최근에 와서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고 일생에 한번 먹어볼 만한 그런 음식을 돈을 들여서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김치하고 고추장입니다. 장기간 살다가 보면 된장까지도 생각이 나죠. 한인마켓이 있는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김치나 고추장,
깻잎장 여러 가지 절인 음식들을 잘 안 가져갑니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인마켓을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얘기가 틀리죠. 그리고 장기간 해외여행 가는 사람한테도 틀립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면서 김치하고 고추장 같은 것들을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행기에 싣고 가지 못하는 규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그 뺏기는 김치하고 고추장들은 얼마나 되고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해외여행길에 올랐다가 출국장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이 짐 중에 김치, 즉 기내 물품 반입 규정을 어기는 내용들. 한국에서는 2일날 인천국제공항의 2024년도 여객 포기 물품 기증 실적이라는 자료에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을 하려다가 보안 검색에 걸려서 기부가 된 김치류가 무려 10.7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 포기 물품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을 하거나 폐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김치 한 포기당 무게가 3kg인 것을 예를 든다면 작년에 어림잡아서 대략 3,500포기에 달하는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고추장과 간장 등 장류는 10.5톤이나 되고요. 쌀, 과일 등 기타 식품은 30.8톤이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액체는 100ml가 넘으면 안 되죠. 타고 갈 때. 또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데 이것을 어기는 거죠. 위탁 수화물로, 즉 보내는 수화물로 용량의 제한 없이 반입을 할 수 있어서 다량인 경우에는 미리 짐을 붙여야 합니다. 과일, 채소류나 농림산 물류는 반입도 안 되고 출입 제한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탁 수화물로 붙이거나 기내에서 소지를 한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작년에 식품류를 기증받은 한 복지 관계자는 이를 무료 급식소 식자재로 활용 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뺏긴 물건들은 모두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 말고도 칼, 휴대용 보조 배터리, 치약도 단속 물건입니다. 굉장히 엑스레이에서 잘 걸리는데 일반 물품의 기증 수량은 무려 183만 1814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톤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216톤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좀 알고 계시고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뺏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빠져나가 출국, 입국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여객기 항공기가 몇 대나 될까요? 이거 혹시 관심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항공기 사고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사고가 2건이나 있었죠. 어떻게 보면 불안해서 항공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여객기 수는 몇 대나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짚어보죠. 국내 항공사들이 작년 말 기준 보유한 항공기의 수가 400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객기는 이제 보잉사가 있고 에어버스사가 있습니다. 보잉사는 비행기가 B로 시작하고요. 에어버스는 A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50여 대의 항공기의 신규 도입이 계획된 가운데 최근에 잇따른 항공기의 사고를 겨울 삼아서 운항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는 2월 2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항공협회를 통해서 한국 내 12곳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보유 및 현황 그리고 도입 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작년의 말 기준 항공사들은 여객기가
374대. 엄청 많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지 아셨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화물기가 42대 등 41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2013년에는 393대, 격액기가 350세대였고 화물기가 40대였는데 23대가 늘어난 것으로서 한국 내에 민간 항공기가 처음 등록된 것이 이제 1977년인데요. 그 이후에 2024년 이 사이 동안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한국 내 항공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5년도에 300대를 넘었었고요. 2019년도에는 414대까지 늘어났고 코로나의 19 영향으로서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389대.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366대로 또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370대로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작사별로는 미국의 보잉사가 258대, 요즘에 말이 많죠. 뭐 파산 얘기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와서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품질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요새 좀 많이 나타나죠. 보잉사의 제품이. 그런데 미국의 보잉이 258대, 62%를 차지합니다. 유럽의 에어버스가 158대, 38%였습니다. 보잉의 기종 중에서는 B737-800, 이게 이제 101대로 가장 많고요. 에어버스에서는 A321-200, A321 네오까지 포함이 돼서 그 기종이 61대로 한국에서는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내의 항공사들은 올해에 또 이제 54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고 38대의 노후 항공기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 2025년도죠.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의 총 대수는 432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2025년도 기준 비행기의 숫자는 432대다. 굉장히 많네요.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만한 정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오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